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부러워 너와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겨울이 지나고 또다시 꽃은 피고 따뜻한 공기 냄새가 날 감싸 달라진 거 없는 똑같은 일상이 반복돼 그래도 내일을 기다려봐 하루의 끝에서 이 자리에 나는 서 아니 새도록 나를 그리고 있어 Do you want me to live? No, 난 그 자리 그대로 까만 밤하늘에 가려 잠시 보이지 않는 거야 새벽이 찾아오면 혼자 남겨질 때면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부러워 너와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Starry starry night 네가 없는 밤 가슴이 공허 우리의 풍경이 저물어가 현실을 부정해 눈을 감아 또 네가 보여 왜 아른거려 Leave me alone 무너져가네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 네가 왜 부러워 너와 나는 수많은 밤 나를 취하게 만들어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별이 빛나는 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네, 엄주원입니다. 오늘은 잘생긴 이세희님이 청하셨어요.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네. 이 제목은 우리 MBC한테 저작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노래를 모르는 건 아니죠? 조원 씨 설마? 몰라요. 불러주세요. 별이 빛나는 밤 하는 이 노래를 몰라요? 마마무가 그렇게 올드하게 불렀나요?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누가 누구한테 올드하다고 하는 방금 우리 지성대 레이저 보셨습니까? 여러분 와, 모르는 사람이 저 녹는 줄 올드합니까? 알았어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올드합니까? 이거 너무 맛있는 거야? 와 네, 정말 저도 소심한 복수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약간 모른다고 분노 너무- 게이지가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올라갑니다. 근데 네. 진짜 몰라요. 몰라요? 네. 이 노래는 되게 꽤 된 노래인데? 두 분 알아요? 이 노래를 누가 몰라요? 저만 모르는 걸로.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나 혹시 저보다 형님 아니십니까? 서영찬님. 마마무는 서영찬님 몇 살이신지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솔직하게 밝힐게요. 사실 마마무는 아이돌이라고도 하기도 그래요. 음. 어른들도 다 너무 좋아하는 마마무는 느낌이기 때문에. 알죠. 마마무는 알죠. 별이 빛나는 밤은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 MBC 라디오는 아는데. 진짜 너무 신승훈 성시경 노래만 듣다 보니까 이문세가 불렀대요. 이문세 좋아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낮 눈에 띈 소식들로 얼른 가보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마무의 멤버는 알아요? 몰라요. 빨리, 화사도 빨리. 몰라요? 오늘 라넷 자체 눈에 띈 뉴스 출발. 정부가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정기권은요 수도권이나 뭐 인천 등의 일부 지역 지하철에 있긴 있대요. 지하철에 근데 있죠. 버스 환승은 적용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거는 지하철과 버스를 다 이용할 수 있는 환승까지 되는 통합 정기권. 네. 이걸 이용하면은
대중교통비가 약 27에서 최대 38%까지 절감될 거라고 정부는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수도권 10km 구간 60번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현행 지하철 버스비가 7만 5천 원인데 7만 5천 이 원. 도입되는 통합 정기권을 이용하면 5만 5천 원 정도가 될 오, 거라고 2만 원 합니다. 저렴이네요. 그리고 만약에 30km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네. 9만 9천 원에서 6만 1,700원으로 오. 38% 정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3만 원. 근데 이 이상. 절감폭은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 관련 기관의 협의와 검토를 통해서 최종 확정되겠지만 이 정도의 효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검토한다고 확정되면은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이득이네요. 그럼요, 거의 그럼요. 40% 할인. 그럼요. 네. 되게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이고 네. 이게 그 이준석 대표가 했던 쇼츠에 왠지 나왔던 그런 공약 같기도 하고. 네, 이게 그 인수위 때부터 그쵸? 국정 얼핏 추진 기억나요.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실화하겠다 하는 거겠죠. 자, 그렇군요. 엄주원 아나운서. 네, 쇼 음악 보고하라. 중심 MC 시키라고. 와, 그리고 그 얘기도 하셨어요. 있는데 글인데. 연말 연예 대상도 안 본 것 같으네. 뭐 어쩌고. 자, 제가 뉴스만 봅니다. 제가 MBC 뉴스 채널만 봅니다, 여러분. 그러시군요. 네, 그러시답니다. 수습이 안 되네. 네, 요즘 같은 날씨에 꼭 알아둬야 할 소식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햇볕이 너무 뜨겁죠. 오늘은 좀 나아졌는데 오늘은 며칠 좀 나아졌어요. 더웠어요. 근데 예. 이렇게 적정 수준의 자외선은 뼈를 튼튼하게 해요. 비타민 D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외선 지수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이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늘도 그래도 전국이 매우 높음이었대요. 그래요? 그리고 내일과 모레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우 높음을 기록할 건데 이럴 때 뭐 피부가 햇볕에 1시간 이상 노출되면 빨갛게 되고 화상 입는 건 다 아실 거고 있죠. 예. 화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피부가 얇아지고 거칠어져서 피부 노화 속도가 빨라질 수 그쵸. 있다고 합니다. 뭐 생길 수 있어요. 잡티. 그리고 자외선이 피부암의 주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고요. 그리고 눈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자외선이. 선글라스 써야죠. 네, 예. 그래서 근데 밖에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차단하는 방법, 예방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우선 자외선 차단제를 아침에 바르고 출근을 했다고 됐다 하지 마시고 몇 시간에 한 번씩은 덧발라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요. 양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야 된대요. 얼굴에 티스푼 하나 정도는 발라줘야 된다고 합니다. 티스푼?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발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얗게 되도록. 요즘에는 백탁이 없는 차단제도 많으니까 그래요? 그런 걸 골라. 아나운서님. 제 건 다 하얘지던데. 그래서 제가 선크림을 잘 안 바르는데 하루 바르고 오잖아요. 네. 그럼 분장실에서 우리 분장해주는 친구가 오늘 뭐 선크림 바르셨어요? 하얘서 오니까. 백탁이 없는 네. 걸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그리고 큰일이네. 오늘 뭐 엄주원 아나운서. 네. 그리고 이건 저도 몰랐던 건데 여러 제형의 차단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출근할 때 크림 형태로 된 걸 발랐어. 근데 덧바르려고 이렇게 뿌리는 걸 바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안 좋대요. 그러면은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제형의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덧바를 때는. 그리고 눈 건강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 엄지원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선글라스가 필수인데 자외선 차단율이 95% 이상이어야 되고요. 색상이 지나치게 짙으면 오히려 자외선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요? 눈이 보이는 정도까지만. 그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진하면 차단이 더 잘 될 것 그게 같은데 아니래요. 그게 아니군요. 네, 그게 아니래요. 하긴 요즘 선글라스 보면 거의 다 눈이 살짝씩 보여요. 네, 그 네, 이유가 네. 있었군요. 네. 자, 쭌쭈닝님이 8초 멘트를 매번 써주시는데 지금 지장군님 멘트가 또 생각났대요. 8초 후에 뉴스만 본다는 엄아빠의 엠보드 톱5가 시작된대요. 와, 이 웃음 이모티콘이 약간 얄미울 정도인데 들어보세요. 빌로바 TV님이 네. 엄주원님 보면 내가 나이 든 생각이 안 들어 좀 웃음표시 땡땡. 야, 얄미우니까 내가 졌어. 네. 네. 네, 자, 그렇게라도 빅보시라면 뭐 네. 제가 자, 그러면 당해드립니다. 낮에 눈에 띈 기사들을 살펴봤고요. 8초 후에 엄주원 아나운서가 준비한 최근 한 주 남들은 다 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굉장히 요즘 트렌드에 민감할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저 아무것도 모를 수 있지? 공감해요. 저 그리고 방금 그 뿌리는 스프레이 선크림 네. 말씀하셨잖아요. 저같이 그 축구하는 사람들은 여름에 땀이 많이 나기 네네. 때문에 그 전반전 끝나고 또 크림을 바르기에는 땀이 범벅이 돼서 뿌리는 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바르고 뿌리면 안 좋다는 말씀을 처음 알았어요. 이제는 그걸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러면은 일관성 있게 뿌리고 뿌리는 건 괜찮네요. 괜찮은 거죠. 그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땀이 많이 났으면 무슨 수건으로 빡빡은 아니더라도 약간 이렇게 토닥토 이렇게 톡톡톡톡해서 땀을 좀 닦아낸 다음에 이걸 뿌려야 그래야 흡수가 돼요. 땀이 난 상태로 뿌리면 그냥 다 미끄러져 내려가니까 땀을 살짝이라도 닦아내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빌로바 TV님이 엄주원 아나운서한테 일가를 날리셨어요. 축구무새. 엄축구라고 네. 불러주세요. 자, 지난 한 주간 MBC에서 보도한 뉴스. 누나 뭐 마셔 커피 하셨는데 물입니다. 예. 네. 한 주간 사람들이 짧게 가장 많이 본 MBC 뉴스 전해드립니다. 좋습니다. 엄주원의 엠보드 톱5. 먼저 네. 5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윤수환 기자의 리포트인데 112만 뷰 기록했고요. 네.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폭행 사건이 있었대요. 그게 그러면 사건이 발생한 시점만 그때인 거예요? 아니면 이 폭행 사건 자체가 정상회담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시점이 그러니까 직전인데. 바이든 대통령을 네. 경호하기 위해 미리 방한한 직원의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네. 한미 정상회담하고 시기만 연관이 그때가 있죠. 아니라 네. 아예 그 연관이 좀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막 보시면 알 수 네. 있습니다. 정상회담 경호 미 안보담당이 만취 폭행을 했다. 네. 서울의 용산 한 호텔에서 바이든 네. 대통령이 묵었잖아요. 19일 새벽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겠죠. 새벽 4시 반. 야, 다 잠잘 시간인데 이 호텔 정문에서 외국인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 112 신고가 접수된 거예요. 이 외국인 남성이 택시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승차를 기다리던 20대 시민과 시비가 붙은 건데 한국인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만취 상태의 외국인이 목을 때렸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고한 그 외국인이 저 자막에 미 안보 그렇죠. 담당 직원인 거군요. 그렇죠. 30대 미국인 남성인데요. 대통령 경호 또 대테러 업무 등을 담당하는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직원입니다. 바이든 방안에 앞서서 입국을 한 건데 외교 관계에 관한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네. 주한 대사관 상주 직원 등 뭐 외교관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서 경찰은 이 미국인 남성을 조사한 뒤에 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입건했고요. 국내법에 따라 수사 절차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늘 그렇듯 여기 지금 코코 동절님도 네. 도망갔다던데 땡땡땡 하셨는데 정답. 말처럼 그러니까 돌아갔죠? 네네네. 본국으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폭행 혐의 받고 있는 직원이 2명이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 이 사실이 추가된 건데 그 2명 모두 미국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필요한 조사는 다 마쳤다. 그리고 관련된 증거도 확보했다. 라면서 국내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고는 했으나 이들이 본국으로 송환됐기 때문에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냐 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 당국은 두 사람이 경찰 조사 당시 보인 행동 등을 근거로 마약을 복용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까지 하면서 미 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블비님이 자칫하다가 외교적인 결례로 이어질 수 있던 사건이었다. 그럼요. 라이언님은 결례죠. 항의나 제대로 했을까? 스카이워드님 국토안보부면 백악관 직속 기관이네요. 뭐 이렇게 올리고 계시는데 그렇죠. 정상회담 때문에 입국한 직원이 새벽 4시에 만취해서 폭행 사건을 일으킨다. 이게 폭행을 안 했어도 문제예요. 4시 반까지 술을 마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선뜻 되지는 않습니다. 참 그렇네요. 기분이 안 좋네요. 네. 댓글에도 뭐 비판 일색인데 옴무님이 네. 남의 나라에 출장 와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 놈이라고 네. 뭐 그대로 읽을게요. 네. 일단 감옥에 쳐넣어야 한다. 인종차별주의자가 틀림없다. 강경한 네. 비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씁쓸한 소식 받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 주 4위는요. 지난주 금요일 소개된 엠빅뉴스 영상인데 1호선 투남 아세요? 네네네, 영상 봤어요. 저는 네. 오늘 그 엠보드 준비하면서 처음 봤는데
이미 꽤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한 주간 MBN뉴스 조회수도 120만 뷰 기록했고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건데 정체 모를 사람이 특이한 복장을 하고 닭 인형을 네, 들고 삑삑 다니면서 이거. 꽥꽥꽥 네. 눌러보더라고요. 먼저 어떤 사연인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갖고 다니세요, 성경은? 왜 있어요? 그러게요. 특이하시네요. 아니 너무 신기하네. 아, 오늘 아침에 보고 왔거든요, 인기글을. 오, 신기한데. But you still look at me the same. Hey mom, guess what? You're really tough. And I know you did all you could just to make sure my life. 나이는 96년생이요. 자기소개라고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력서에 쓸 게 없어가지고요.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 한번 떠오르면은요, 그게 안 잊혀지고 계속 맴돌다가 그게 입 밖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밖에 있을 때는 그래도 긴장을 하고 그때까지 잘 참아왔으니까 밖에서는 큰 소리를 그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무시텔 배관일 출근하면서 버스에서 Der Niltier sein. Ich wollte eigentlich immer Holzfäller werden. 좀 머릿속에서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그게 입 밖으로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에 못 참고 한번 터졌죠. 근데 하필 버스에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잠깐만요. 그때 했던 게 Ich wollte Niltier sein. Ich wollte ein Holzfäller werden. 이렇게 갑자기 외국어로 큰 소리로 말하니까 쳐다보셨어요. 그래서 아, 대단히 크게 실수했구나. 버스 유리창에 머리에 막 박았어요. 저는 미친놈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신호를 주려고.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면서 도망치듯 빠져나와서 일터에 도착을 했지만 네. 그 실수가 잊히지 않는 거예요. 네. 계속 머릿속에 맴도니까 사고가 난 거죠. 130cm로 자른 전선을 보니까 1300cm로 잘랐어야 하는 거를 잘못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전이 됐겠죠. 너무 당황해서 어디를 건드렸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엄청난 비난을 듣고 에휴. 집에 돌아와서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그 이후에 혼자만의 시각이 계속된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 아픈 청년이네요. 아픈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도 또 그 따뜻한 시선을 거둬들였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족 없이 온전히 혼자 산 게 1년이 된 거예요. 1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은 세월인데 끝없는 자기 비하를 하면서 괴로워하던 차에 우연히 인터넷 그 쇼핑몰에서 네. 이 기사 복장을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투구를 쓰면 얼굴이 가려진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고 아까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뭔가 광대가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평소에 집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뭐 절 흉본다거나 외모를 가지고 평가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불안했는데 갑옷을 입으니까 먼저 다가온다. 자신감도 생기고 모르는 사람한테 말도 걸 수 있다. 이런 게 참 신기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 옷으로 인해서 좀 어떤 용기가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한 약간 두려움과 불안감 이런 것과 또 약간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욕구 이거 두 개가 그렇죠. 공존을 하는데 그거를 잘 이렇게 어떻게 조화시킬 본인만의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보고 사람들이 웃는 게 즐겁다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한 선택이 아닌가 싶고 난생 처음 브이로그도 만들었다고 하고요. 네. 소셜 미디어 열고 뭐 춤도 추고 그러는데 이 시민들이 그 MBN뉴스 영상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공황장애를 겪어봤는데 네. 이렇게 아픔을 즐겁게 극복하시는 건 좋은 거다. 응원한다. 라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응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모두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그쵸. 그 어떤 방법도 다 귀중하다고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생각합니다. 웃음을 주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삐삐삐암님, 아이디가 어렵네요. 너무 어렵네요. 네. 갑옷 기사님, 그 정도 발음이면 외국 살다 온 사람이 잠꼬대 한 줄 알겠다. 독일어 발음이 어떻게 아까 저렇게 그 말씀 좋을까? 하셨잖아요. 네, 네. 독일어 발음이 어떻게 저렇게 좋을까가 굉장히 궁금하네. 네. 진짜 발음이 뭐 원어민 발음이었죠. 네. 독일어가 발음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음. 네. 자,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3위, 사흘 전 일요일 밤 보도된 이준범 기자의 리포트. 150만 뷰에 가깝고요. 네. 원숭이 두창. 이 얘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와요. 네, 오늘도 나옵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발생하던 감염병이 최근엔 유럽, 뭐 호주, 뭐 미국 계속 확산하는 중인데 자막부터 볼까요? 네. 전 세계로 확산. 다행히 대유행은 아닐 듯하다라는 네. 건데요.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게 좀 불안한 요소예요. 네. 발열과 두통으로 시작해서 몸에 발진 또 수포 물집이 생기는 그 원숭이 두창이 감염자의 체액과 비말, 오염된 물질을 통해 전파되긴 하는데 확진자 대다수가 그 풍토병 지역인 아프리카에 가본 적이 없거나 그러니까요. 그 또 이례적인 일이 계속 생겼다고 해요. 미국 종합병원 교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미국 확진자가 여행 이력이 없고 감염원으로 알려진 동물에 노출된 적이 없다.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세계보건기구가 앞으로 감염 사례 더 많이 나올 거다. 왜냐면 네네.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경고를 했죠. 네. 네. 되게 랜덤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더 많이 나올 거를 우려를 했는데 음. 아무래도 우리의 걱정은 국내 우리나라. 유입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우리나라의- 국제 상황보다는. 다행히도 아직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발생이. 방역당국은 국내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으니 조심하라라는 네. 말을 했고 코로나19 같은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낮아 보입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왜냐하면 원숭이 두창의 최초 감염 사례가 1970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50년 정도 전에 나온 거라 신종 감염병은 아니라는 점. 또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천연두 백신을 맞으면 85%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항바이러스제로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대유행 가능성을 낮추는 근거입니다. 지금 주원 씨가 얘기해준 그런 상황들 때문인지 어제 방역당국도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경계는 해야 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은 갖지 않으셔도 된다. 그쵸.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조심은 하되 네. 예, 네. 불안해하지 말라. 네. YK 최님이 환경 파괴로 야생동물 접촉이 많아지고 야생동물이 인간 서식지로 유입되니 바이러스가 계속 출몰한다. 맞아요. 환경 파괴 자제하고 자연을 지키자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코로나도 박쥐에서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A 감염병 가면 B가 오고 C가 오고 D가 오는 게 그 참,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자, 이제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2위로 넘어갑니다. 저의 소름 버튼 축구 모세 아까 나왔는데 엄축구가 전하는 소니의 소식입니다. 네. MBN뉴스에 그제 올라왔는데 메데투라는 유튜브 채널과의 4번째 콜라보레이션. 네. 메데투 아세요? 네, 들어서 봤어요. 음. 최근에 MB기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음. 아까 본 것도 땀사보도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새로운 그쵸. 시리즈였고. 탐사가 아닙니다. 네, 땀사보도. 그리고 이건 또 매치데이 투어라는 유튜브 채널 그쵸. 하고 하는 거죠. 네. 저도 잘 몰라서 들어가 봤더니 구독자가 9만 명 정도 되고요. 축구 관련 직캠 영상들이 많아요. 그냥 직접 찍은 거죠. 유튜브에서 축구 시장이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축구 채널이 많아서 경쟁도 치열한데 네. 그 많은 채널들이 구독자가 다 또 많아요? 많아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큰 거죠. 우선은 그 손흥민이 득점왕 되던 날에 직캠 영상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 네. I mean, it's heavy. I mean, it's yeah. I mean, it's incredible to have this awards. I mean, I can't believe, you know, when I saw, I get really emotional because I was dreaming it for when I was a kid, and literally, it's in my hands. I can't believe, to be honest. 노리치 팬들 사이에서 경기를 이번에 보셨다라고 했는데 두 골 손흥민 선수 골 터졌을 때 좀 반응이 어땠습니까? 분위기가요? 첫 번째 골서부터는 일어나서 같이 박수를 쳐주시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디피니틀리 디저리 골든부츠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더라고요. 또 페널티킥 없이 골을 넣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멋있었다고 되게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I don't know what I did, and everyone was just hitting me when I was on the floor. So I don't know if tomorrow maybe I walk out and I have a blue eyes, and because I get so much punches in my face when I was on the floor. How are you doing? 네, 재밌네요. 직관은 이 맛이죠. 재밌네요. 네, 영상 중간에 호이비에를 네. 손흥민 발 잡고 종아리 이렇게 툭툭툭툭 치는데 귀엽잖아요. 막 귀엽죠. 엉덩이 찌르는 거 이거 네. 어릴 때 하던 건데 저 선수들이 다 뭐 아직 20대 초중반 이러니까 뭐 어리죠. 나름대로 손흥민 관련 영상을 많이 본 저도 처음 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네. 직캠 영상의 매력이 이런 거죠. 예. 방송 카메라가 앞부분 위주로 찍는다면 현장 직캠은 뭐 상하 좌우 다 찍으니까 네. 재밌는 영상이 많이 나왔어요. 저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재미난 장면이 좀 많이 연출됐다고 축구를 그러는데요. 던졌대요. 그러니까 막 관중들이 막 잡았는데 그게 리셀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얼마예요? 그 영상이 나왔는데 대충 한번 찍어 보실래요? 원래 소매가가 한 30만 원 정도 하려나? 그럼 리셀은 얼마일까? 네. 100, 500 아니고 1000부터 시작한대요. 아. 이 엠빅 뉴스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씨는 또 망언을 해서 네. 망원? 무슨 망원?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 MBC와의 인터뷰에서 네. 우리 아들이 월드 클래스 아니다. 그래서 팬들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월드 클래스예요 했는데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MBC에 한번 와주세요. 다시 한번 아버님 월드 클래스 맞는지 아닌지. 세계가 인정하는 월드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겸손의 망원이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댓글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랑스럽다. EPL 득점왕이 우리나라에서 나올지 누가 알았느냐라는 댓글이 줄을 잃었습니다. 쭈쭈님. 손흥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네. 이런. 쭌쭈닝님 시간 없어요. 이리 봅시다. 그렇네요. 네, 빨리 갑시다. 네. 자, 뭐 이거는 그거예요. 한동훈 1위 네. 보실래요? 자막 보여주실래요? 자막 보여주세요. 네. 한동훈 청문회 연장전 됐다. 예결위가 예산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리는 건데 네. 한동훈 청문회나 다름없었다. 네. 고민정, 김한정 의원 등이 뭐 청문회에서 나왔던 질문들을 쏟아냈고 또 한동훈 장관이 답변을 하는 그런 예결위가 계속돼서 그러니까 그 주경호 영상이 총리보다 한동훈 장관한테 질문이 맞아요, 더 많이 맞아요. 집중됐다 이랬던 네. 거잖아요. 저 영상에 대한 저 시청 소감이 지난주 내내 뭐 네, 아주 뭐 여론의 화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민주당- 단톡방에서도 막 또 난리였어요. 네. 질문 수준을 비판하거나 답변 태도를 비판하거나 양쪽에서 네. 이렇게 엇갈렸죠. 네. 뭐 이건 다 저희가 여러 번 다뤘던 얘기라 네, 네. 이 정도 짚고 퀴즈트로 네. 넘어가도 네. 되겠습니다. 8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톱블록은 뭐죠? 이 정도면 톱은 네. 자 오늘의 톱 한미 정상회담 직전 프리데스크에서 그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그 국정원의 북한 담당관이 그 국회 네. 그 정보비에 출석해가지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 다 끝냈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내용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었는데 정말 네. 그랬습니다. 북한이 오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직후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6시 37분, 6시 42분 세 번에 걸쳐서 3발을 쐈는데 ICBM 추정 탄도미사일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이렇게 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이 이걸 섞어서 이렇게 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과 한국과 일본 동시에 겨냥한 발사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데스크 톱블록을 다 할애해서 워싱턴 현지 연결하고 그 국제 전문 기자까지 출연해서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블록은 블록은요?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된 정치 뉴스가 정치.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내분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사과하고 사과. 뭐 쇄신안 네,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네네. 586 용퇴론 이걸 가지고 오늘 민주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 책상을 네. 두드리고 고성이 오가고 밖에까지 소리가 막 들렸다는데 네네. 참 분위기가 어땠는지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뉴스데스크에 이재명 후보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살얼음판 걷는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얘기를 직접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는 칸 영화제 소식. 네, 세 번째 말고 네 번째. 네,
헤어질 결심이 공개작 중에 박찬욱 최고 평점을 감독. 얻으면서 황금종려상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제발. 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네.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